대부분 이제 그 결정을 못 하시는 내담자들에게 상담자가 이제 어떤 식으로 조금 안내를 해야 될지 그 상담 과정에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대부분 이제 본인들이 내담자들이 내가 좀 결정장애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하신만은 이제 행동이 결정을 못 하는 거지만 그 기저에는 거의 불안이 있죠. 뭔가를 불안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불안한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째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것이 이게 커버리니까 이게 부동호가 크니까 사실은 내가 어때요? 결정을 해야 되는 이 부분을 손을 못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것들은 뭔가 이제 그거 평가를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담 초기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계속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내담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는. 그래서 이제 상담 구조화에 관련된 부분들은 내담자께서 그냥 만약에 대면 비대면의 상담에 대해서 저는 뭐 둘 다 괜찮아요.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했다 그러면 상담자가 그럼 제가 이 부분은 사무실에 센터에 물어보고 괜찮으시면 대면으로 센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구조화하는 것이 안전해요. 불안한 사람들은 초반에. 그러면은 초반에는 그러면 이제 센터에 물어서 대면을 저도 원하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게 나도 원하고 내담자도 원하고 이런 말보다는 센터에서 상담을 잘 모르신 분들은 상담자가 원하고 내담자도 원한다라는 게 잘 이렇게 안 와닿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전달하냐 그러면 센터에서는 항상 우리는 상담을 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측면을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금 제가 맡고 있는 내담자분께서 제일 호소하는 부분들이 양육 상담에 대한 실질적인 부분들을 도움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역할도 하고 뵙고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대면으로 하는 것들이 더 상담의 효과 측면에서 이게 더 낫다고 보아집니다. 그런 점에서 내담자도 오케이 하셨고 저도 이 부분에 오는 것들에 시간이 괜찮아서 제가 여기 센터에서 상담을 좀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하고 센터 측에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제 센터 측에서는 화상으로 하는 게 편하죠. 왜냐하면 내담자, 상담자 오면은 이거 관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관리를 한다라는 게 뭐냐면 이제 잘 행정적으로 또 뭐 쓰고 제자리 갖다 놓고 이런 것들이 잘 되신 상담사들은 괜찮은데 이거는 이제 제가 좀 얘기했을 때 전반적으로 상담사님들이 상담하는데 너무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내가 앉았던 자리를 정리하거나 또 뭔가 이제 서류적인 부분을 뭔가를 뭐 쓰면은 비치를 하고 정리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잊어버리세요. 그러니까 그냥 상담만 하고 그냥 정신이 없으셔서 몸만 쏙 빠져버려. 제가 볼 때. 그러다 보니까 센터 입장에서는 사람이 오고 가고 정리하는 게 굉장한 그 안전의 문제라든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센터 쪽에서는 두 개의 방법이 가능하다면 화상으로 하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상담사들이 조금 더 유념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쓴 자리, 내가 썼던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은 뒤에 사람이 사용하는데 똑같은 이게 상태가 유지되도록 자료를 요청할 때도 센터에서 정하는 규칙을 잘 따라준다든지 특히 안전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상담사님들이 이제 좀 더 숙지를 하신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좀 지금까지 관찰한 바로는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힘드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적 기관에서 제가 이제 외부 슈퍼비전을 가게 되면 계속 저한테 요구하는 게 그래요. 상담사님들 행정 지도를 좀 해주라. 어떻게 이렇게 행정을 잘 못하셔서 손이 가는지 모르겠다 이 얘기를 제가 100이면 100 슈퍼비전을 가면 다 얘기해요. 상담사들은 비서가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무슨 자기 스스로 자조해서 일을 딱 마치는 상담사를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 손이 많이 가고 하나를 설명을 하면은 여러 번 손이 가서 일을 하게끔 하는지 모르겠다. 그게 공통적으로 거의 그러신 것 같다. 똘똘한 상담사들이
100이면 한두 명 보줄까 말까 한다. 그래요. 저 너무 막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제가 슈퍼비전 하러 가면은 이런 얘기를 제가 그 기관의 장들로부터 들을 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말은 안 하지만 기본적으로 센터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서류를 주면은 보고 제자리 딱 강연히 해야 되는데 그냥 보고 가버리는 거야. 그럼 그건 결국 누가 해요? 센터 직원들이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서류를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뭐 서류를 내담자에 대해서 하자 심리검사 한다 그럴 때 이렇게 대부분 원칙만 고수하는 이유는 상담사들께서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누수 현상을 많이 일으켜서 막 질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조금 제가 볼 때는 이런 책임감을 우리가 같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이제 센터에서 그렇게 얘기를 거의 합니다. 그런 내막에 대한 것들을 제가 면접을 외부 기관에 면접을 하러 가면 센터장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제발 상담사들 교육을 좀 시켜주라고. 왜 이렇게 손이 많이 가냐고. 무슨 애를 데리고 상담을 하는 것 같다고 막 이런 고충을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래 뭐라 그럴까.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는데 이제 그런 입장이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다음 두 번째는 내담자들 다시 이제 와면 내담자들이 초기 같은 경우는 이 결정을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상담자가 다 구조화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중기 정도 가면은 다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뭐 잘 모르죠. 모른다고 해요. 특히 이제 우리 이름도 그러잖아요. 이름 부를 때 알아서 하세요. 또 아무나 괜찮아요. 그러는데 아무나 안 괜찮아요.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민들레님, 민들레씨 이 둘 중에 들어보시고 어떠세요? 그러면은 아이고 뭐 괜찮아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먼저 민들레님으로 한번 불러서 상담을 진행할게 들어보시고 또 이제 뭐 불편하시면 그때 씨라고 바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선택권을 최대한 이렇게 줄여서 드리는 것이 편해요. 그렇다고 할머니, 어머니 이렇게 이제 부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체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내담자들이 아무렇지 않다, 괜찮다고 해도 어쨌든 이제 본인의 이름을 불러드리는 게 필요하죠. 특히 이제 그 조모의 입장에서 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70대의 연령대는 자기의 삶을 살아본 경험이 없어요. 내가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내로서의 역할의 옷을 입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내 옷을 입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내 옷을 입고 살아본 가장 첫 번째 스타트가 뭔가요?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거예요. 부분들. 그래서 그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민들레님, 민들레씨 이렇게. 당연히 어색하죠. 그 부분을 해본다. 그리고 이제 좀 나이가 좀 더 이제 두 번째 인생에서는 우리가 손자, 손녀를 키워야 되는 연령이에요. 70대의 그런 부분이. 그래서 자기의 옷을 살아보질 않으니까 당연히 어색하죠.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그런 선택권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도 내담자가 이 불안, 이 결정이라는 것은 아주 사소한 작은 것부터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정을 우리가 이제 실제로 삶에서 하루에 하나씩 한번 결정해보는 걸 연습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결정을 할 때 당연히 불안이 올라와요. 어떻게? 너 또 실수하면 어떻게 할래? 너 혼나면 어떻게 할래? 그렇지만 이거 실수해도 괜찮아. 한번 해보자 하고 결정을 연습을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내가 두려워하는 불안을 마주대하고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결정에 대해서 불안이 있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양육에 대해서 내가 불안하니까 아이들한테 손주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정을 하나씩 한번 하루에 하나씩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일주일 지속해오고 이제 상담실에 오면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나. 그때 머릿속에서 떠오른 불안들은 어땠냐. 그 이제 불안을 다루는 거죠. 그런 방식 전체가 양육 상담에서 결정을 못 하시는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대한 어떤 실질적인 방향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이제 내담자의 이야기를 어떻게 확장하고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져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쓸데없는 이야기, 내가 문제지,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전면전에 하는 거예요. 우리 민들레님께서 자기에 대한 굉장히 잘 알아차리세요. 잘 아세요. 쉬운 말로. 이렇게 70대 분들에게는. 그래서 그런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냐 아는데 그거를 좀 나 스스로에게 믿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스스로에게 어떻게 항상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것처럼 참 수고했다. 하루에 한 번씩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 이런 것도 이제 하도록 하는 거죠. 그것 자체도 결정이다. 그런 방식으로 상담의 방향을 해보면 필요할 것 같습니다.